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중심은 바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인데요. 오늘 이슈포커스에서는 부산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이 예방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안전교육부의 이현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지역의 교통사고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혹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네, 이 부산에서 16년부터 20년까지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8명이었고요. 네. 이 부상을 당한 경우는 592명이었습니다. 네. 이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 정도로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요. 네. 사실 이 치사율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치사율은 1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수치인데요. 네. 이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를 제외하고 13세부터 64세까지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균적으로 약 0.6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12세 이하 어린이 사고 발생 시에는 치사율이 약 1.3배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요. 1.3명의 아이가 사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들 사고 치사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 사고의 결과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어른들은 사고가 났을 경우 뭐 허리 쪽을 부딪히면서 본네트에 머리를 붙이고 아스팔트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사고 유형이 많은데 네. 아이들 사고는 무게중심 위쪽을 아이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운전자분들이 이 아이 몸통을 역과하면서 치사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역과사고로 발생하죠.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죠. 이 법이 지난 2020년 3월 시행됐었는데 이제 2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과 후 이 부산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예, 2019년도에 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약 560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0년에는 468건으로 약 20%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전체 사고 건수를 봤을 때도 약 20%가 줄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에 약 11,000건이었는데 이 11,000건이었던 수치가 20년에는 8,400건으로 20% 이상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분들이 뭐 속도를 줄이거나 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있는데요. 네. 사실 운전자분들이 보호구역 들어갔을 때 인식의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보호구역 들어가면 뭐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불법 주차 차량도 보호구역에서는 지금 과태료가 3배가 부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불법 주차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서도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 지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업무 협약의 목적과 또 현장에서 기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예, 그 어른들이 이제 안전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네. 아이들도 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약 20년 넘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단 소속 지도사님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찾아가셔서 강의 교육과 체험 유십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올해 이 9개 구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더 많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구, 그다음에 사하구, 수용구, 연제구, 중구, 영도구와 협의가 진행이 돼서 네. 그 아이들 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비가 진행이 됐고요. 특히 홍보용으로 안전부차라는 교구도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횡단보도 3원칙이라고 해서 서다 보다 걷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구도 같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밖에도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서는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네, 저희 도로교통공단은 이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자가 되신 분들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운전면허가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가 돼요. 근데 저희 공단에서는 정지 처분 받기 전에 벌점이 생겼을 경우 20점을 강경해주는 벌점 강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허가 정지되기 전에 혹시라도 뭐 신호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해서
간단한 점수가 생기시면은 저희 공단에 오셔서 벌점 강경 교육 받으시면서 사전에 안전운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네. 75세 이상부터는 고령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운전면허증 갱신하시기 전에 그 각 구에서 치매 안심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매 검사 받으시고 저희 공단에 오셔서 교통안전 교육 받으신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는 7월부터는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 시에 따른 정지 의무 시행 규칙도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죠. 이렇듯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나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규정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될 예정인데요. 네. 우선 어린이 보호 교육을 주행하실 때는 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여부 상관없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행자 여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한번 정지한 후에 그 다음에 천천히 진행하는 게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보행자 우선도로나 그 다음에 그 밖에 도로 외의 곳에 운전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우회전 차량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작년 여름에도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걷다가 우회전하는 트럭에 받쳐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우회전하실 때 운전자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선 우회전할 때 만약 우회전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를 보고 우회전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 우회전 신호가 없을 때는 자동차 신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신호가 적세 신호일 경우에는 정지선에서 한번 멈춘 다음에 우회전하시면 되는데 정지선 바로 앞에 만약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횡단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횡단보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실천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